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미국 배당주 ETF죠. SCHD. 이 SCHD의 최근 2분기 배당금 발표 소식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전년 대비 좀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 혹시 뭔가 달라진 건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꾸준한 배당 성장을 기대했던 분들이 많으셨으니까 이번 발표가 좀 더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 SCHD ETF 배당금 감소 우려와 장기 전망 이 발췌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 질문에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분기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한번 좀 깊이 파헤쳐 보죠. 네, 이런 단기적인 변동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좀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그 논란의 중심이죠. 2025년 2분기 배당금부터 한번 보죠. 주당 0.2602달러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작년 2분기가 0.2747달러였으니까 비교해보면 한 5.28% 정도? 줄어든 금액이에요. 네, 그렇죠. 이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사실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고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좀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 네. 이 자료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분기별 배당금 감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심지어 이번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던 적도 있어요. 정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요. 2024년 주식 분할 전 기준으로 좀 봐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수나 가격으로 환산하기 전 과거 데이터 기준입니다. 네네. 2023년 2분기 배당금이 0.66달러였는데 이게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2년 2분기에는 0.7달러였거든요. 아, 비교하면 약 5.6% 정도 줄었습니다. 이번 감소폭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와, 거의 같은 수준의 감소가 불과 1년 전, 2년 전에도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과거로 가보면요. 변동폭은 더 컸습니다. 더요. 네, 2017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이상 배당금이 줄었고요. 13%요? 네, 그리고 심지어 가장 크게 줄었던 때가 2016년 3분기인데 이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8.3%나 크게 감소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18%요? 와, 18% 넘게 줄어든 적도 있었다니. 이건 정말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분기별 하락이 반드시 뭐랄까 장기적인 배당 성장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이런 신호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분기별 데이터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걸 연간 총배당금으로 시야를 좀 넓혀서 보면요.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거죠. 아, 연간 총 배당금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분기 배당금이 18% 넘게 크게 감소했던 2016년 있잖아요. 네네, 18.3% 감소했던 해. 네. 그 해조차도 2016년 전체, 그러니까 연간 총배당금은 2015년 대비해서 오히려 14% 증가했습니다. 와, 그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분기 실적만 보면 와, 이거 큰일 났다 싶을 수 있는데 그 해 전체로 보니까 오히려 전년보다 14%나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약간 뭐랄까 마라톤 선수가 뛰는데 특정 1km 구간 기록이 조금 안 좋았다고 해서 이 선수가 레이스 완주를 못할 거다 이렇게 속단할 필요는 없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2분기 배당금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5.6% 정도 줄었었죠. 네. 그런데 2023년 연간 전체 배당 성장률은 4%를 기록했습니다. 플러스 성장인 거죠. 아, 연간으로는 또 4% 성장. 네.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2025년 지금 시점에서 보면요. 1분기 배당금이 나왔고 이번에 2분기 배당금이 나왔잖아요. 네. 이 두 개 분기 배당금을 합산해서 보면 이미 작년 상반기, 그러니까 2024년 1, 2분기 합산액 대비해서 6.4% 성장한 상태입니다. 아, 벌써요? 상반기만 합쳐도 작년 상반기보다는 6.4%가 늘어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기별 변동성은 SCHD가 워낙 다양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ETF가 장기적으로 배당 성장을 이끌어갈 만한 동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바로 이 점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면 역사적으로 분기별 하락은 종종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기준으로는 꾸준히 성장해온 패턴이 있다. 장기 추세는 아직 괜찮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이게 최근 시장 상황이랑 맞물리는 게 좀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 보면 뭐 AI다, 기술주다 해서 성장주 중심으로 확 올라갔잖아요. 네, 엄청났죠. 그래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대표 지수들은 막 신고가 경신하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SCHD 수익률은 좀 부진했단 말이죠. 네, 그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배당은 꾸준히 늘겠지 하고 믿고 있었는데 그 분기 배당마저 덜컥 줄어든다고 발표가 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말이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시장 상황과 개개인의 투자 심리가 맞물려서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매분기 받는 배당금으로 생활하시는 은퇴 투자자분들이나 현금 흐름이 중요한 분들께는 이 분기 배당 삭감이라는 게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 역사적인 데이터를 다시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데이터는 분명히 SCHD의 연간 배당 성장이 단기적인 어떤 부침 속에서도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무조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죠. 앞으로 나올 3분기 또 4분기 배당금 추이를 계속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당연히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적어도 과거 패턴을 보면 이번 2분기 하락만 가지고 이제 SCHD의 장기적인 배당 성장 추세는 끝났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 이것이 자료의 핵심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 SCHD의 2분기 배당금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과거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분기별로는 가끔 이럴 때가 있었어도 연간 총 배당금 기준으로는 성장세를 꾸준히 유지해온 패턴이 있다. 이 점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번 발표 숫자만 딱 보고 실망이다,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셨던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이 연관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SCHD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면 정말 한 분기의 결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이 연간 총 배당금의 흐름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좀 차분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은 성장주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SCHD의 단기적인 성과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인 배당 성장 데이터는 또 장기적으로 꽤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현재 시장 분위기, 단기 성과, 그리고 역사적 장기 데이터 사이에서 청취자 여러분, 본인의 장기 투자 전략은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 역사적 데이터를 믿고 기존 전략을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더 반영해서 변화를 고려해야 할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의 투자 철학이나 목표 또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직접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